조선시대에 태어난 한 이야기가 수백 년을 살아남아 지금도 아이들의 교과서에 실려 있습니다. 착한 동생이 다친 제비를 돌봐주었고 그 보답으로 황금이 쏟아지는 박씨를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처음 지어낸 사람이 누구인지 수백 년이 지난 지금도 아무도 모릅니다. 더 기묘한 것은 이 이야기가 정말 착한 사람은 복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는지조차 학자들 사이에서 아직도 논란 중이라는 사실입니다. 흥부전은 조선 후기에 등장한 작품으로 알려져 있지만 이 이야기를 처음 쓴 이가 누구인지는 지금까지도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 이야기가 판소리, 즉 혼자 노래하고 연기하며 이야기를 들려주는 민중공연 예술에서 비롯되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글자를 모르는 서민들이 장터에서 마을 어귀에서 이 이야기를 들으며 웃고 울었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뿌리를 내린 조선 후기는 신분제가 서서히 흔들리던 격동의 시대였습니다. 대대로 이어오던 양반 가문이 몰락하기도 했고 제주와 운으로 불을 쌓은 평민이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낡은 질서는 무너지고 있었지만 새로운 세상이 오기까지는 아직 먼 시간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야기의 주인공 흥부는 심성이 착하기로 이름난 인물입니다. 형 놀부에게 쫓겨나 처자식을 이끌고 가난 속에서도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으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고전 텍스트를 꼼꼼히 읽어보면 흥부의 착함이 때로는 어리석음에 가까울 만큼 현실의 무기력한 모습으로 그려진다는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끼니를 굶는 자식들을 앞에 두고도 흥부는 스스로 상황을 바꾸려는 적극적인 행동을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반대편에는 형 놀부가 있습니다. 그는 아우를 내쫓고 재산을 독차지한 탐욕스러운 인물로 그려집니다. 판소리 흥부가에는 놀부의 심수를 묘사하는 목록이 등장하는데 그 내용이 가히 충격적일 만큼 구체적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악독하게 그려진 놀부가 실제로는 자기 가족을 지킬 줄 아는 현실 감각이 있는 인물이라는 역설적인 해석도 일부 연구자들 사이에서 제기됩니다. 이야기의 핵심 사건은 제비로부터 시작됩니다. 다리가 부러진 제비 한 마리를 흥부가 정성껏 치료해 주었고 이듬해 봄 그 제비가 박씨 하나를 물고 돌아왔다고 전해집니다. 이 장면은 흥부전에서 초자연적이고 신비로운 영역으로 들어서는 문입니다. 상처 입은 생명에게 베푼 작은 선의가 전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되돌아온다는 서사의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흥부가 박을 타자 그 안에서 금은보화와 비단, 온갖 살림살이가 쏟아졌다고 합니다. 굶주리던 가족이 하룻밤 사이에 부자가 된 것입니다. 이 장면은 권선징악의 논리로 읽히지만 한편으로는 노력이나 능력이 아니라 순전한 행운으로 인생이 역전된다는 점에서 묘한 여운을 남깁니다. 착함이 복을 만든 것인지 아니면 그냥 운이 좋았던 것인지 그 경계가 생각보다 모호합니다. 흥부의 소식을 들은 놀부는 자신도 같은 행운을 얻으려 합니다. 그는 제비 한 마리를 일부러 붙잡아 다리를 부러뜨리고 직접 치료해준 다음 날려보내는 무모한 시도를 합니다. 이 장면은 탐욕이 어디까지 사람을 끌고 가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동시에 어딘가 어이없을 만큼 우스꽝스럽기도 합니다. 악인이 그토록 단순한 방식으로 착함을 흉내내려 했다는 것 자체가 이미 풍자입니다. 놀부에게 돌아온 박 안에서는 보물 대신 온갖 재앙이 쏟아졌다고 전해집니다. 도깨비가 나타나고 빚쟁이들이 몰려들고 결국 놀부는 가진 것을 모두 잃게 됩니다. 이것은 권선징악의 당연한 귀결처럼 보이지만 이 장면이 유독 과장되고 우스꽝스럽게 묘사된다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단순한 벌이라기보다는 조롱에 가깝다는 인상을 주는데 이것이 의도적인 연출이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흥부전의 여러 이본들을 살펴보면 흥부를 묘사하는 방식이 생각보다 훨씬 복잡합니다. 흥부는 분명 착하게 그려지지만 그의 가난에 대해 이야기가 취하는 태도는 때로 연민보다는 냉소에 가깝습니다. 이렇게 착하게 살면 복을 받는다는 메시지 뒤에 그러니 착하기만 하면 아무것도 못한다는 비웃음이 숨어있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두 가지 목소리가 같은 작품 안에서 조용히 공존하는 셈입니다. 판소리는 본래 양반도 듣고 서민도 함께 즐기는 공연이었습니다. 그래서 흥부전 안에는 양반의 격식 있는 언어와 서민의 거친 입담이 이상하리만치 자연스럽게 뒤섞여 있습니다. 양반 청중은 이 이야기에서 권선징악의 도덕극을 보았을 것이고
서민 청중은 같은 장면에서 아무리 착해도 구조가 바뀌지 않으면 결국 가난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자조적인 웃음을 보았을 수도 있습니다. 같은 이야기가 전혀 다른 의미로 읽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놀부와 흥부의 갈등이 단순한 형제 다툼이 아니라 조선 후기에 실제로 충돌하던 두 계층을 상징한다고 봅니다. 몰락한 양반의 처지를 닮은 흥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불을 쌓는 신흥분홍을 닮은 놀부라는 구도입니다. 이렇게 읽으면 흥부전은 계층 갈등을 해악으로 포장한 사회 비판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는 하나의 해석일 뿐 확정된 사실은 아닙니다. 첫 번째 가설은 가장 오래되고 가장 널리 받아들여진 해석입니다. 흥부전은 착하게 살면 복을 받고 악하게 살면 벌을 받는다는 교훈을 담은 권선징악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이 시각에서 보면 흥부의 가난은 미덕을 더욱 빛나게 하기 위한 배경이고 놀부의 몰락은 당연한 인과응보입니다. 수백 년 동안 이 이야기가 어린이 교육 자료로 사용되어 온 것도 이 해석이 얼마나 깊이 뿌리내렸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 해석에는 불편한 질문이 따라붙습니다. 흥부가 복을 받은 것은 정말 그의 착한 마음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단지 제비를 만난 행운 덕분이었을까요? 착하기만 해서는 현실에서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 이야기 자체가 이미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려운 형편에서도 착하게 사는 사람들이 모두 흥부처럼 박씨를 받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 당시 민중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두 번째 가설은 좀 더 도발적인 방향을 취합니다. 흥부전은 흥부와 놀부 모두를 동시에 풍자하는 이중비판 텍스트라는 시각입니다. 이 해석에 따르면 흥부의 착함은 미덕이 아니라 무기력함이고 놀부의 탐욕은 악이지만 동시에 현실에서 살아남는 힘이기도 합니다. 흥부에게 쏟아지는 박속 보물은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환상이고 그 환상을 통해서만 가난을 견딜 수 있었던 민중의 슬픔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해석 역시 완전하지 않습니다. 만약 흥부가 순전히 조롱의 대상이었다면 왜 수백 년 동안 청중은 그를 응원하며 감정을 이입했을까요? 비웃음과 공감이 동시에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두 감정이 어떤 비율로 뒤섞여 있었는지를 지금 우리가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구전으로 전해지던 이야기는 공연장의 온도와 청중의 감정 흐름까지는 담아두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가설은 조금 더 따뜻한 방향에서 이 이야기를 바라봅니다. 흥부전은 권선징악도 냉소적 풍자도 아니라 현실에서 위안을 찾기 어려웠던 민중이 이야기 속에서만큼은 착한 사람이 이기는 세상을 꿈꾸었던 소망의 기록이라는 해석입니다. 실제로 박씨가 떨어지는 기적 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지만 이야기 안에서만큼은 가능하다고 믿고 싶었던 것이 아닐까 하는 질문입니다. 이 해석은 작품의 교훈적 측면과 풍자적 측면을 동시에 끌어안을 수 있다는 점에서 매력적입니다. 수백 년이 지난 지금, 흥부전이 처음 불렸던 그 장터의 함성과 웃음소리는 사라졌습니다. 우리에게 남은 것은 활자 위에 얼어붙은 텍스트뿐이고 그것이 당시 청중에게 무슨 감정을 불러일으켰는지를 완전히 복원하는 것은 이제 불가능합니다. 착한 흥부를 진심으로 칭찬했는지, 가볍게 비웃었는지, 아니면 그를 통해 스스로를 위로했는지 어쩌면 조선 민중은 그 세 가지 감정을 동시에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이 이야기의 진짜 의도는 수백 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